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연수생님들과 함께 액션 플랜에 대해 알아볼 강도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또 실행하면서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액션 플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생님들과 어떻게 하면 액션 플랜에 대해서 더 잘 짤 수 있을지, 퀄리티 있게 짤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액션 플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액션 플랜 강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세 가지에 대해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액션 플랜 강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연수생님들이 액션 플랜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액션 플랜 강의를 통해서 액션 플랜을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액션 플랜 강의를 통해서 실제 액션 플랜을 짜기 위한 툴들을 학습하고 또 실제 적용해서 마지막에는 액션 플랜을 작성해보는 그런 결과로 산출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모두 준비되셨죠? 저희 액션 플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액션 플랜 소개입니다. 예, 만약에 우리 연수생님들께 충분한 돈이 일정 부분의 돈이 주어지고 또 일정 부분의 기간이 주어지고 한국으로 여행할 수 있는 여름에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연수생님들은 가장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한국을 먼저 다녀오신 분들은 지난 한국에서의 여행 경험을 토대로 어떤 계획들을 짜실 겁니다. 아니면 처음 한국을 여행하신다고 하신다면 아마 구글이라든지 다양한 정보를 먼저 서치하기도 하고 또 먼저 여행을 다녀온 동료나 친척들을 찾아가서 또 친구들을 찾아가서 여행 정보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대부분 주어진 예산과 주어진 기간 안에 정말 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의 실현 가능한 계획들을 짜실 것입니다. 예, 액션 플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마치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주어진 예산 안에서 또 주어진 기간 안에서 실현 가능한 바로 그 액션들을 하나하나 기획하는 게 바로 액션 플랜입니다. 마치 여행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액션 플랜은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비전을 현실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액션 플랜은 우리 연수생님들이 실제 가지고 있는 전략, 가지고 있는 꿈, 또 연수생님들이 속해 있는 기관에 목표하는 것을 실현하는, 그 전략을 실현하는 데 어떻게 실현하는지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액션 플랜은 매일매일 그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이드를 해줍니다.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액션 플랜은 어떤 과정과도 같은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 완성되어야 되는지, 결국에는 어떤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에 무엇이 달성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누구에 의해 달성되어야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구성 요소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혁신적으로 짜는 게 중요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매우 현실적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동연수 교육을 통해서 우리 모든 연수자들이 이 액션 플랜을 실제로 작성해보고 제출해보게 될 텐데요. 아마 혼자 작성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명에서 4명을 한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 그룹이 연수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 종료할 때 이 액션 플랜을 제출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연수 프로그램에 다양한 교과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교과 과정들 통해서 들어오시는 여러 가지 지식과 또 강사님들의 지혜들을 한 자리로 모으셔서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액션 플랜을 짤지 한번 구체화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수자님들께서는 기관들의 멘토들이 붙어서 실제 액션 플랜을 짤 때 어떻게 더 퀄리티 있게 짤 수 있을지 멘토링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강의가 종료하고 나서 이 코스가 끝나고 나면 연수생님들은 액션 플랜을 제출하게 되고요. 이 중에서 잘 작성된 액션 플랜에 한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추가로 지원을 해드리니까 우리 연수생님들께서 이것이 단순히 연수 프로그램의 결과물,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실제 꿈꾸던 일, 실제 현장에서 변화시키고 싶었던 일을 타겟으로 삼아서 한번 액션 플랜을 짜보시고 또 지원금까지 얻어서 실제로 현장에서 그것들을 실현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로 한번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액션 플랜은 전체적으로 이런 구성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오버뷰입니다. 전체 그림인데요. 첫째, 프로젝트가 어디서 진행되는지가 필요하겠죠? 이 위치는 국가와 같은 큰 범위가 아닙니다. 행정구로 따지면 굉장히 좁은 지역, 실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지역을 우리는 로케이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간입니다. 이 프로젝트 기간은 프로젝트가 처음 준비할 때부터 실제 기획서가 나오고 첫 번째 액티비티가 일어났을 때부터 그리고 사업을 종료하는 시점까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간을 잡을 때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간을 넉넉하게 잡지 않으면 마지막에 사실상 다양한 활동들이 몰리게 되면서 시간을 초과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기간을 염두에 두시고 기간을 넉넉하게 잡으시고 또 실제 어떤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어떤 산출물을 만들어낸 이후에 충분히 고객들이 그것 서비스를 누리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할 겁니다. 또 피드백 받는 시간도 필요할 겁니다. 이런 시간까지 고려해서 기간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혜자입니다. 고객, 주 타겟이 되는 대상자, 이 대상자를 설정할 때는 우리가 너무 넓게 잡지 마시고 정말 핵심적인 우리의 서비스 또는 우리의 공연을 봐야 되는 사람, 이렇게 좁으면 좁을수록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넓게 잡게 되면은 너무 넓게 잡은 고객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커스터마이즈해서 제공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좁게 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고객을 대상자를 수혜자를 좁게 잡아서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버젯은 조금 다음 부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텝은 상황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 상황의 분석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상황 분석을 할 때 대부분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공연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액션 플랜이 잘못된 액션 플랜이 한국 전체의 공연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적혀야 되고 적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 플러스 실제 우리가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지역, 좁은 지역의 배경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프로젝트가 수천만 불, 수억만 불을 사용해서 국가 전체를 바꾼다기보다는 바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지역과 고객, 손님, 또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백그라운드도, 배경 설명도 분명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인지 분명히 밝혀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실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연 문화를 통해서 어떤 이슈를 다룰 것인지 또는 내가 기획하고 있는 액션 플랜을 하는 또는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거는 대단히 관념적이지 않고 대단히 현실적이어야 될 테고요. 대단히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행복, 빈곤 이런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고 또 해결하고 싶었던 우리 연수생님들이 실제 활동하면서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런 이슈를 타겟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워트 아날리시스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할 텐데요. 스워트 아날리시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 또는 기관의 강점, 약점, 그리고 외부 환경인 기회와 위협을 분석함으로써 새롭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여야지만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우리 강점을 살려 기회를 잡고, 또 우리 약점을 최대한 고려해서 그런 위협 요소를 피할 수 있을지를 다룰 수 있는 좋은 경영학적 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는 스워트 아날리시스가 이 액션 플랜의 세 번째 스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 스텝은 실행 계획입니다. 실행 단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타겟이 된 이슈를 잘 분석하고, 또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다 정해놓고, 또 스워트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강점을 살려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액션을 취해서 결국에 이런 이슈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행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의 상황, 다섯 번째 기대 효과입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기대 효과이기도 하고, 또 이 기대 효과가 달성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지, 또 기대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또 기대하는 효과와 성과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 그렇죠?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을 지켜서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만들고, 또 거기에 맞는 예산을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 이 예산은 활동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활동 하나당 어떤 예산이 드는지, 또 이 예산의 세부 항목이 무엇인지 이렇게 묘사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액션 플랜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 우리 참가자님, 연수생님들께 전달될 저희 액션 플랜 템플릿에도 이런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저희가 좀 분석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와 목적입니다. 액션 플랜의 토픽을 왜 이런 토픽을 정하셨는지를 적는 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정했느냐? 왜 이러한 토픽을 나는 다루고 싶냐? 어떤 배경이 있느냐? 이거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배경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문화적으로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런 배경 설명을 할 때는 국가적인 차원도 가능하고, 플러스 꼭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함께 적어준다면 훨씬 더 완성도 있는 액션 플랜을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적을 적는데요. 결국에는 왜 이 이슈가, 이 토픽이 왜 중요한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백그라운드와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타깃 그룹입니다. 이 타깃 그룹은 결국에는 크게 보면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 수혜를 받는, 이익을 받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그룹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병원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그게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했을 때 산모나 또는 가임기 여성이 이런 혜택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임기 여성과 산모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만 거기에 쌓여있는 가족이라든지, 둘러있는 가족이라든지, 혹은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간접적인 수혜를 동시에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수혜자를 직접 수혜자와 간접 수혜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타겟 그룹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직접적인 수혜자를 더 명시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넓은 의미의 수혜자가 아니고, 넓은 의미의 고객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결국에 우리가 액션 플랜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서비스와 또는 상품을 주고 싶은 사람들, 그렇죠? 이런 아주 구체화된 그룹이나 개인이나 또는 단체나 어떤 분류, 나이대, 어떤 지역사회 이런 것들이 타겟 그룹이라고 추가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현재 상황을 분석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토픽을 정한 토픽 안에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미 정부든 또는 시민단체든 또는 개인 문화예술 활동가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현재 기울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랜 시간 동안 문제로 여겨졌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이슈들이 얽혀져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잘 분석해서 어떤 것이 진짜 메인 이슈인지 이것들을 발견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절대 일반적인 정보, 굉장히 베이직한 정보, 마치 통계청이나 구글에서 카피하듯이 정보를 가져오듯이 이런 일반적인 정보를 적기보다는 우리의 분석을 도움을 줄 만한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할 때 인구 정보는 이렇습니다. 이런 제너럴한 일반적인 정보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정보, 이것들을 유념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액션 플랜을 작성할 때 아까 문제 분석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문제 분석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지 한 가지 가장 많이 쓰는 툴을 우리 연수생님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또 한번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툴을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서 종사하는 우리 연수생님들 혹시 고객에게 서비스나 제품을 줄 때 고객이 원하는 걸 첫 번째 질문은 고객이 원하는 걸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아니면 두 번째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걸 많이 찾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세 번째는 고객이 원하고 필요한 거를 많이 찾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고객이 원하고 또 필요한 거에 일치할 때, 세 번째 고객이 원하고 필요한 게 일치할 때 고객은 더 많이 그 제품과 서비스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우리가 딜레마가 있냐면 우리가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꼭 필요한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객이 꼭 필요한데 고객이 꼭 원하는 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고객은 정말 원하는데 고객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간극을 좀 좁힐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면서 이러한 문제나무 분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문제나무 분석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 문제나무 분석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툴이 마치 나무를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나무 분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무는 어떻게 생겼나요? 나무는 기둥, 그렇죠? 기둥이 하나입니다. 줄기라고 할까요? 기둥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뿌리는 여러 가지죠. 그리고 위에 이파리와 열매는 또 여러 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핵심 문제 하나가 있다면, 마치 나무의 줄기처럼 핵심 문제 하나가 있다면 이 줄기의 핵심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들은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 문제가 일으키는 파급 영향력은 또한 그 결과들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나무처럼 우리가 이 핵심 문제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원인들을 분석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문제나무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원인과 결과입니다.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핵심 문제의 진짜 원인, 논리적으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제독립적인 3자가 와도 이 핵심 문제를 이루는
이 핵심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동의할 만한, 그렇죠? 이 논리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문제나무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나무 분석을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연수생님들께서 우리 3명,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그룹이 있을 겁니다. 이 그룹 안에서 이제 플립 차트나 또는 큰 전지를 마련해 주시고요. 각각의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해결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있으시죠? 예, 이 문제들을 포스트잇 하나에 한 가지씩만 각각 작성하시고요. 이것들을 전지나 플립 차트에 붙입니다. 붙이고 나서 만약에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토론이 필요 없이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나무 분석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 구성원이 각각의 문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합의하는 토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우리 그룹에서 다룰지, 어떤 문제를 우리 그룹에서 좀 더 토론해서 분석할지를 함께 논의하는 과정들을 꼭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참여형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룹의 참여, 구성원의 참여가 없다면 향후의 액션 플랜, 문제나 분석을 통한 액션 플랜까지 이어질 때 많은 동기가 상실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수결보다는 끝까지 토론을 통해서 하나의 문제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선정된 문제, 이슈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Why? 왜 이게 발생했는지.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밑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제가 불행하다. 물론 이거는 좋은 주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넓은 주제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현실적인 주제, 해결하고 싶은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를 선정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겠죠?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 마치 나무의 가지처럼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원인들을 발견하면 제가 만약에 재무적으로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 나는 왜 재무적으로 부족할까? 왜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또 마치 엉켜져 있는 나무의 가지처럼 여러 가지 갈래로 이 원인들을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나무를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바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 논리적인 구조입니다. 너무 비약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들, 고착되어 있는 사고를 내려놓으시고 좀 더 객관화해서 논리적으로 서로 토론하면서 이것들을 만들어 갔으면 원인들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은 절대 브로드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빈곤이 다 문제야. 재정이 없는 게 다 문제야. 교육을 못 받은 게 다 문제야. 문화가 다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문화가 문제라면 그 안에 어떤 문화가 문제인 건지 보다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것들을 논리적인 구조로 이렇게 서로 연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윗단에는 이 핵심 문제에 대한 결과, 그때는 이렇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어떤 영향이 끼쳤는지 이것들을 윗부분에 이제 적어주시면 마치 처음에 말한 나무의 모양대로 원인과 핵심 문제 한 가지와 그리고 결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문제나무 분석을 완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문제, 포컬 프로블럼은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런 결과를 만들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줄기와 그리고 원인까지 서로 분석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해보시면 실제 액션 플랜을 작성할 때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라든지 또는 이걸 하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데 훨씬 더 용이해질 수
있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나무로 정리해 보면 예,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원인을 질문할 때 어떻게 물으라고 했죠? 왜? 그리고 위에 결과로 갈 때는 그래서. 그래서 왜와 그래서를 계속 사용해서 이것들이 얼만큼 타이트하게 서로 인과관계, 논리로 엮여져 있는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메인 프로블럼, 핵심 문제는 바로 우리가 액션 플랜을 통해서 다뤄야 될 우리의 최종 성과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분석한 다양한 문제나무의 뿌리, 원인들은 바로 우리가 태클할 우리의 활동들이 되겠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 핵심 문제, 포컬 프로블럼을 해결하는 것. 예, 이렇게 전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나무 분석을 액션 플랜으로 쉽게 전환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시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한 가지 이제 예인데요. 어떤 예였냐면 어떤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 조직에서 어떤 핵심 문제가 있었냐면 항상 해마다 발간하는 애뉴얼 레포트가 그렇죠? 애뉴얼 레포트를 내는데 항상 늦는 거예요. 이 늦어서 그래서 결국에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조직의 성과를 그렇죠? 알리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왜 그러면 이렇게 애뉴얼 레포트를 내는데 늦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왜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게 진짜 원인일까? 그랬더니 세 가지의 원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팀의 멤버들이 매우 업무량이 많은 겁니다.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애뉴얼 레포트를 작성하는데 시간을 부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애뉴얼 레포트를 작성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거 해야 될 거를 우선순위로 넣으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먼저 해야 될 거를 끝내고 애뉴얼 레포트를 내가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우선순위에서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초기에 해마다 짜는 해야 되는 과업, 애뉴얼 워크 플랜에 일정표에 과업표에 이 액션 플랜, 애뉴얼 레포트를 작성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항상 시간표를 맞춰서 워크 플랜에 따라서 체크해 가면서 직원들은 일했을 텐데 요 표에 이것들을 꼭 해야 된다라는 그쵸 계획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등한시하게 되고 이거 애뉴얼 플랜을 작성하지 않고 또 작성하는데 매우 늦게 작성하게 되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분석되었고요. 물론 이 세 가지 원인에서 다시 왜라고 물는다면 또 다른 원인들, 더 깊은 원인, 하부의 원인들을 더 기저에 깔려져 있는 원인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액션 플랜을 문제나무 분석을 우리 연수생님들께서 한번 그룹별로 한번 작성해 보시면 이 액션 플랜의 상당 부분을 도출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큰 원인 세 가지는 아마도 결국에 액션 플랜에서 말하는 아웃풋이 될 겁니다. 액션 플랜을 통해서 나와야 될 산출물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팀 멤버들의 업무량을 줄여주거나 업무량을 조정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요?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력을 더 고용한다거나 이런 식의 액티비티가 이제 생길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산출물은 액션 플랜을 적어도 업무의 우선순위로 배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동안 없었단 말이야? 우선순위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액션 애뉴얼 플랜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과업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해마다 만드는 매년 워크 플랜에 애뉴얼 워크 플랜에 딱 이 부분을 애뉴얼 레포트를 연간 보고서를 딱 기입하여서 그쵸? 진행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최종적인 액션 플랜에 통해서 나와야 될 산출물이고 이 산출물을 통해서 결국에는 뭡니까 여러분? 애뉴얼 플랜이 늦지 않고 제 시간에 퀄리티 있게 나오는 것이 산출물이 될 거고 이 산출물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조직의 성과를 잘 보여주는 게 이 프로젝트의, 이 액션 플랜의 골 또는 임팩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나무 분석 툴을 사용한다면 여러분 훨씬 더 쉽게 액션 플랜을 작성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예, 이렇게 문제나무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는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통해서 리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현실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아마도 가장 중요할 겁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현실에 있는 실제 문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문제나무 분석부터 굉장히 현실적이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나무 분석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 문화적인 범위 안에서 충분히 분석되어졌는지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예,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만약에 3가지 줄기가 나왔다면 우리가 꼭 3가지 원인을 다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액션 플랜 짤 때는. 만약에 3가지 원인 중에 첫 번째 원인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포컬 프로블럼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원인만 다루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예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인을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실제 두 번째, 세 번째가 만약에 정부나 다른 시민단체에서 이러한 활동과 노력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원인들은 우리의 액션 플랜에 다룰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해 가시면서 어떤 원인들을 우리가 진짜 우리의 액션 플랜으로 다룰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해 보시면 우리의 문제나무 분석 툴이 완성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액션 플랜에 관해서 액션 플랜의 구성 요소, 그리고 액션 플랜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액션 플랜의 배경과 또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툴로서 문제나무 분석 툴을 우리가 함께 학습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룹 안에서 실제 여러 멘토님들을 만나면서 실제 액션 플랜을 짜 보실 텐데요. 지금 했던 강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복기해 보시면서 실제 그룹웍에서 이것들을 적용해 가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작성해 보시고, 또 실제 우리가 꿈꾸고 상상했던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들을 실제 이런 액션 플랜 또 이런 툴들을 통해서 한번 해결점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